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사실상 사전투표도 정리가 됐고 이제부터 본투표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이 될 날도 얼마 안 남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사전투표를 못 하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꼭 본투표를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이번에 사전투표를 둘러싸고 뭐 역대급 지금 뭐 투표율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벌써부터 그게 여당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야당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정권 심판론이 불붙었기 때문에 뭐 사전투표율이 역대급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것이고 국민의힘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에 같은 경우는 뭐 모든 국민의힘의 후보가 사전투표를 전부 다 했고 계속해가지고 사전투표를 장려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제일 처음 도입이 됐던 게 2014년도입니다. 뭐 그렇게만 엄청 오래되지는 않았고 또 뭐 꽤 오래됐죠. 10년 정도 됐으니까. 초반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6년 정도 고까지는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전체 투표율이 높아지게 되는 사전 투표율이 투표율 자체를 이렇게 끌고 가는 양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뭐 그렇지가 않죠. 왜 사전 투표하는 거겠습니까? 그냥 편하기 때문에 뭐 내가 이제 뭐 거주하는 지역에 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뭐 또 여행 가는 경우도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겸사겸사 해가지고 사전 투표를 하는 경우가 또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복합적으로 봤었을 때 보수 우파 국민 여러분들도 사전 투표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예전만큼 사전 투표가 반드시 민주당한테 유리하다 이런 결과는 안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사전 투표 결과는 좀 늦게 공개가 되죠. 그게 이제 막 사전 투표라 그래서 늦게 공개를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게 이제 투표를 한 다음에 택배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또 이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택배라기보다는 그냥 뭐 이송을 시켜야 되죠, 그렇죠? 자기 원래 이제 지역구로. 그러면 이제 그 포장을 또 봉투를 뜯고 이거를 다시 분류하고 이러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본투표가 먼저 결과가 발표가 나고 그리고 한 다음에 사전투표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총선 같은 경우도 지난번처럼 사전투표를 통해 가지고 한 20곳 이상이 뒤집혔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거꾸로 민주당보다 국민의힘한테 좀 표가 몰려가지고 국민의힘으로 역전이 되는 결과가 나올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투표 결과를 조금씩 예측을 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나올 것인지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뭐 이래버리면 답이 없는 것이고 객관적인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냐면 충청권의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뭐 전통적으로 많이 내려오는 얘기죠, 그렇죠? 충청권이 사실상 이제 총선의 결과를 판가름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왜냐하면 워낙에 뭐 충청도에 계시는 분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특정 정당, 특정 어떤 이념에 이렇게 뭐 깊게 빠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가지고 정부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잘 이제 유연하게 움직인다. 요런 이제 평가가 있다 보니까 어떤 그 사안에 대해 가지고 충청도가 보여주는 것이 전체 대한민국 중도층의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뭐 이런 평가가 있을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자료가 뭐냐면 충청도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당의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그거를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뭐 그냥 뭐 찌라시 같은 그런 제가 여론조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두 가지를 좀 볼 겁니다. 하나가 이제 한국갤럽이고 두 번째가 리얼미터를 좀 볼 건데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3월 셋째 주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어떻게 나왔냐? 31%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3월 셋째 주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43%여가지고 무려 12%나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3월 넷째 주가 딱 되니까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 국민의힘이 15% 상승을 해가지고 46%를 기록을 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무려 21%나 급락을 해가지고 22%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12% 격차로 민주당이 앞서고 있었는데 그게 무려 일주일
일주일 만에 24% 차이로 국민의힘이 앞서는 결과로 역전이 완벽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평가를 내놓을 수가 있겠죠. 어떤 원인 때문에 충청도의 민심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무려 24%나 가까이 되는 국민의힘으로 역전을 이뤄낼 수가 있었을까? 3월 23일에 뭐가 있었는지 그거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셋째 주랑 넷째 주 딱 사이에 있잖아요. 23일이. 그때 바로 있었던 것이 부동산 갭투기 문제로 공천 탈락이 됐었던 이영선 세종갑 요 사건이 바로 3월 23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중도층 그리고 또 충청도권 같은 경우는 이런 사안들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영선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또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까? 양문석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공영훈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전부 다 하나같이 어떻습니까? 일반 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진짜 투기 그 자체라고 봐야 되는 아니 사기 대출로 봐야 되는 사건이 끊임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식의 사건들이 중도층 영향을 어떻게 줬겠습니까? 충청도권의 영향을 어떻게 줬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현 시점에서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충청도의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정확히 바뀌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영선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그렇게 10% 이상 앞서고 있었던 민주당이 20% 이상 국민의힘에 뒤지는 결과로 뒤집혔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공영원의 케이스랑 양문석의 케이스면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도 좀 봐야 됩니다.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3월달 내내 3월달 들어서면서 계속해가지고 충청도에서 민주당이 앞서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 황상무 수석과 관련된 문제, 이종섭 대사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이 밀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3월 마지막 주 넷째 주가 됐었을 때는 민주당이 35.6%, 국민의힘이 43%로 마찬가지로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일주일 전 3월 셋째 주 같은 경우는 어땠었냐? 그때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44.3%, 국민의힘이 35.6%였는데 일주일 사이에 국민의힘이 한 7% 정도 앞서는 결과로 역전이 됐다는 것이죠.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약간 이제 그 개딸들의 그 의견이 많이 수립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평가가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전화 면접 방식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전화를 거는 형태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지만 리얼미터는 ARS 기계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이제 수립이 된다. 이런 식의 의견이 있었죠. 그렇죠? 대부분 그래서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앞서는 결과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충청도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3월 셋째 주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리얼미터에서 계속 앞서고 있었지만 마지막 주에 접어들게 되면서 아까 전에 한국갤럽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역전되는 그런 결과가 충청도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답은 간단할 것 같아요. 충청도권에서 지금 이제 보니까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 이런 모든 지금 두 가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요 사이에 있었던 이영선 후보에 대한 갭투기 논란, 부동산 논란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터져 나왔던 양문석에 대한 거, 공영훈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김준혁의 차마 입을 다물 수도 없는 쓰레기 같은 막말, 이것이 과연 충청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중도층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물어서 뭐 하겠습니까? 답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도층이 제일 극혐하는 것이 막말,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선거 같은 경우는 2030의 목소리가 많이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선거인데 김준혁이가 이 틈을 노려가지고 민주당을 진짜 자멸시키겠다라고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여성에 대한 막말을 쏟아냈으니까 그 결과가 틀림없이 본투표에서도 드러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죠. 민주당의 여성에 대한 혐오, 이것이 한 명의 그냥 단순한 불량품의 실수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혐오는 그냥 단순히 여성 하나로 국한되지 않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청년들에 대한 혐오도 있었고요. 노인에 대한 혐오도 있었습니다. 자기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두에 대해 가지고 혐오의 감정을 보여주는 민주당. 그 민주당 반드시 다음 주 수요일에 제가 보기에는 심판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